저는 그래도 외교입니다. 외교. 오케이. 탁 박사님. 정권 교체. 아니, 잘한 거? 네, 이게 6개월 정권 동안. 교체라고요. 예. 자, 조금 이따가 이유 들어볼게요. 자, 김 소장님.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하나 잘했다. 김영호 의원님은 가장 잘한 일로 외교를 꼽으셨는데 또 갈 때마다 뭔가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좋게 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지극히 국내적인 시각입니다. 취임 후 6개월 가장 잘한 점 하나씩을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이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뭔지 좀 딱딱딱딱 발표해 주시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최수성님. 잘한 점. 식사를 잘했죠. 저 식사. 너무하십니다. 아니 근데 한번 좀 우리 김 의원님은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많아요, 아주. 예 그거를 또 들어보고 이쪽부터 갈까요? 예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얼굴까지 빨개지신. 자, 그럼 기다리세요. 자,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말하기 좋으신 분. 일단은 제목만 얘기할게요. 예. 저는 그래도 외교입니다. 외교. 오케이. 탁 박사님. 정권 교체. 잘한 거? 네, 이게 정권 6개월 동안. 교체라고요. 예. 자, 조금 이따가 이유 들어볼게요. 자, 김 소장님.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하나 잘했다. 자, 최수성님. 생각보다 순서가 빨리 왔어요. 생각하셨습니까? 또 듣고 하겠습니다. 야, 계속 생각 중이신 거예요, 생각 중. 우선 이제 김영우 의원님 거는 바로 알겠는데 또 우리 김성회 소장님 것도 바로 알겠는데 전 탁 박사님 것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6개월 동안 제일 잘한 걸 꼽으라고 그랬는데 웬 정권 교체? 그 이외에는 뭐 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개혁 과제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연금,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3대 개혁 과제를 여야가 다 공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해야 될 그 일은 분명하거든요. 이 3대 개혁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 야당도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예. 여소야대잖아요, 근데. 아니죠. 이거는요 이미 그 대선 때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 계획에 관해서 동의했어요. 사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 지금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였던 게 검수완박입니다. 그거 가지고 쪼개기 국회하고 엄청나게 이 여당을 압박을 했죠. 그래서 국회가 일단 완전히 마비 상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무슨 뭐 필리버스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불과 그 야당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간접적인 화법을 통해서지만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퇴진 운동을 사실상 저는 시작했다고 봐요. 지금도 이제 촛불 여러 가지 집회를 열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연금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개혁 과제를 들고 나왔을 때 도와줬겠냐 말이죠.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줬겠냐, 흔들고 발목 잡기 하느냐고 보낸 6개월 아니냐. 김성회 소장님, 도와줬겠습니까? 도와줬죠. 왜냐하면 연금개혁 같은 그렇죠. 경우는 대선 토론 기간에 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요.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그렇죠. 안철수 안철수. 후보 나와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얘기했을 때 다 동의했죠. 거기서 모든 후보가 다 동의해버렸어요. 연금개혁을 해야 되고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라도 제안을 해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좋든 싫든 반응을 하고 야당이 싫다고 하면 그때도 여당이 아니 왜 개혁이 동참 안 하느냐 야단이라도 칠 텐데 제안을 지금까지 받아본 게 없습니다. 자, 사실 이 정권 교체 잘했다. 지금 잘한 거 찾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시작부터 좀 잘 못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잘했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민주당 정권 맡기는 것보단 희망이 있다고 보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겠죠. 예. 근데 그거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뭐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성애 소장님은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것 도어 스태핑. 그 출근길 약식 회견 요걸 뽑으셨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거기서 뭐 이제 책 잡히는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하지만 예. 그런 모습이 좀 공개되면서 아 대통령이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도어 스태핑이 있다면? 예, 근데 이제 좋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잘한 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 이제 갑자기 기억나는 거 이제 본인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예.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본 적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국민들이 알게 해주셨다는 점에서 칭찬. 준비 부족이시네. 좀 더 좀 해오시지. 그 참.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좀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으시죠? 제가 보기에도 예. 몹시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도 스태핑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였거든요. 야당이 볼 때도 불안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한마디는 예. 단순히 여당이나 뭐 정부, 대통령한테만 그것이 점수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초기에는 그냥 거침없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이게 뭔가 하기 싫은데 피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 메시지 기조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어 스태핑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저도 이제 매일매일 도어 스태핑 그 내용을 받아 보는데 네. 상당히 그 덜 우려하게 됐어요. 그리고 상당히 정제가 됐고.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예, 물론 아주 거북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지금도 이제 끊고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날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변한다. 과거 대통령들 그거 하기 쉽지 않았어요. 준비하더라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자체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자회견의 단점은 뭐냐면요. 대통령 암기력 테스트를 자꾸 시켜요. 얼마나 외우고 있냐, 원고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냐, 급박스러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냐를 묻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지금의 도어 스태핑의 소통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뭐 국민과 그렇게 소통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 약시 해외연행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이 일단 발표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그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돼요. 그건 아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완충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얘기해보면 끝이거든요. 일단 대변인을 정식으로 임명을 해서 모든 정보는 대변인을 통해서 나간다는 걸 먼저 확립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기형적인 구조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은 가장 잘한 일로 외교를 꼽으셨는데 또 갈 때마다 뭔가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좋게 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지극히 국내적인 시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도 했죠.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죠. 또 나토 회담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뉴욕에서도 뭐 짧게나마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국내적인 시각에서 보면 뭐 그때 비속어 논란이다 막 이런 거 민간인이 뭐 민간인 또 전용기 탄 네. 문제 나토 회담 때 이런 거를 굉장히 부각하고 이슈화했지만 폴란드한테는 전차 뭐 로켓포 이런 거 계약을 벌써 한 15조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지금 노르웨이 뭐 호주 말레이시아하고도 그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국내에서 그 수많은 논란에 비해서 성과는 있었다.